뭐가 시험이야? 시간. 이렇게 끝까지 걸 시험이. 무슨 시험? 이번 달에 시험 없는데요? 진짜? 그래요? 안 돼요. 그럼 10월달에 또. 학교 시험 대비하잖아요. 아. 네. 그러면 되게 우리 많이 학교 바꾸네? 시험 보잖아요. 근데 학교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시험 안 보는 애들도 시험 없어요. 사랑해. 대신 주말 보충 같이 하죠. 네? 에라이. 네, 시험 대비 다 같이 해요. 시험 안 보는 학교들도. 네, 주말에 부르면 오셔야 되고요. 저 일요일 빼고 올 수 있어요. 일요일 날도 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런 거 노력 잘해요. 네. 뭐 일요일 날도 시간 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최대한 토요일 날 빡빡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저 원래 토요일, 일요일 다 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 잘 올래요. 굳이?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할라 그러니까? 네. 왜 할라 그러니까 갔다 온대요? 타이밍이 지었죠. 카톡에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그 교재 검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다들 하시긴 하셨어요? 너도 안 했다며. 뒤에 남았다며. 네. 그때 검사 받은 사람도 있지 않았나? 진짜 많았어요. 누구 받았어요? 효주 검사 안 받았었나, 그때? 누가 검사 받지 않았나? 나 왜 누구 검사한 거 같지? 니네가 아닌가? 아무튼, 다 검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건날비가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서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 검사를 좀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통계 부분 나갈 거고요. 네, 이 통계 부분은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잘 안 나와. 이 도수분포표는 1학년 지금 2학기에 한 번 배우고 중학교에 안 나와. 고등학교 나와요. 고등학교 때 사용할 게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균 아시죠? 평균 구할 줄 아시나요? 네, 점수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 솔직히 못 풀 문제는 없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요런 단원도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앞에 도형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도형은 학년별로 다 연결이 되니까. 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냐. 아무튼 그냥 이 단어는 그냥 들으면 된다. 네. 그냥 용어만 그냥 조금 알아두시고,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량이라는 게 뭐냐면 개개인의 점수를 변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내 점수도 있고 유연의 점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각자의 점수. 그러니까 한 반이 있으면 다 각자의 뭐 시험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각자를 변량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점수. 이해되실까요? 네. 그걸 변량이라고 얘기하고. 줄기와 입은 배우지 않았나? 초등학교 때? 1학기 때 이미 초등학교 때 안 나와요.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초등학교 때 줄기와 입은 안 했나? 안 해요. 왜 나는 하는 거 같지? 자, 알겠어요. 자, 줄기와 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줄기가 뭐 10의 자리, 뭐 100의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이 1의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 얘가 줄기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읽을 때에는 62, 65, 66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60점대를 따로 쓴 거고 70점대를 따로 쓴 거고 80점대를 따로 쓴 거고 1의 자리만. 네. 읽을 때에는 뭐 이렇게 81, 83, 87, 87, 89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해되시죠? 별로 안 어렵죠? 네,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를 줄기와 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줄기와 입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래서 각 변량의 줄기와 입을 구분하고, 이게 오른쪽 방식으로 그리란 얘기야. 10의 자리로 구분하고 1의 자리를 구분해서 네, 그려라 이 얘기고, 줄기를 작은 값부터 큰 순서대로, 그러니까는 위에부터 작은 숫자부터 순서대로 쓴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은. 네. 나열한 숫자의 오른쪽에서 세로선을 긋는다. 의미 없는 얘기고, 세로선의 오른쪽에 각 줄기에 해당하는 if을 여기서도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이쪽으로 쓴다. 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냥 점수 보고 네,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자료가 이렇게, 지금 보면 자료가 얘는 총 몇 개냐면 14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료의 양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20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한 반이 30명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때는 뭐가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이라도 빼먹으면 안 되겠지.
그게 중요한 거야. 개수를 막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빼먹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런 것만 실수 안 하신다면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런 것만 실수를 안 하면.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된다. 여기 보면 지금 자료가 몇 개예요? 20개죠? 네, 그럼 20개를 이제 여기다가 표현한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0짜리인 게 보이죠? 그럼 30짜리인 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다 표시를 하면 되겠죠. 30이 뭐가 있어? 여기에 있는. 다 끝났어? 네. 나중에 채점해서 알려줄게. 네. 수고했다. 안녕히 계세요. 너네 잘 본 거 같아? 어때, 느낌? 좀 잘 친 것 같아요. 저보다 낫겠지? 알겠어. 안녕히 계세요. 쓰기가 뭘 이렇게 많이 썼는데. 자, 네. 자, 그래서 30대를 먼저 찾아주시면 뭐 36이 있고 또 뭐가 있니? 여기에 30짜리 39 있고 또 있냐? 없어요. 없어? 37 있잖아.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된다고.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표시할 거를 표시를 해놓고 있죠. 동그라미 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동그라미 안 친 게 있으면 내가 빼먹었다는 걸 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꼼꼼함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네, 덤벙거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 반에. 네, 덤벙거리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40대도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46. 여기 있죠? 45. 여기 있고, 43. 그러니까 여기에 3 하나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0. 여기 있죠? 48. 여기 있고, 45. 있네. 그러면은, 여기가 3이면 안 되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여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40대도 끝났죠? 네, 이제 50대로 가요. 그럼 여기가 5라고 생각하면, 자, 59,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57, 여기가 7이겠네요. 53, 58. 그 다음에 51, 그리고 54, 57, 55, 그 다음에 58? 8이 있네. 그러면은 여기에 7, 7, 8이 되겠죠? 그리고 53. 네, 이렇게까지 하면 빠진 거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60은 이제 남은 게 다 60 되겠죠? 60, 62, 64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2겠네. 이러면 빠진 거 없겠죠? 어렵지는 않죠? 시간이 그냥 확인하는 게 오래 걸릴 뿐이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줄기는 그래서 10의 자리, 2분 1의 자리. 넘어갈게요. 2번 자료 중에 똑같은 값이 있으면 잎에 중복되는 수를 한 번만 중복된 횟수만큼 이렇게 나왔는데 각자의 점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복된 횟수만큼 그냥 다 쓰셔야 되는 거야. 중복됐다고 하나만 쓰시면 안 된다. 이해되셨죠? 어차피 각자 점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옆에 있는 것도 다 해야 돼? 3번도 볼게요. 줄기는 3, 4, 5, 6 이렇게 있고,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뭐야? 5점. 줄기가 3인 잎은 보고 얘기하죠. 줄기가 3인 잎은 6, 7. 6, 7, 9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무거운 해연의 몸무게는 64. 64. 가벼운데? 64면 63은 가벼운데. 무거운 거죠. 다음 자료의 총 개수는 몇 개? 2. 자료의 총 개수는 줄기 2의 개수와 같다. 뭐의 개수와 같아요? 줄기. 2의 개수와 같겠죠. 네. 그 다음에 2의 개수는 몇 개? 20개. 20개.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할만하시죠? 별거 없죠? 네. 자, 2번 안 할게요. 네. 3번도 안 할게요. 그려보란 얘기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도 이제 할 얘기 없어요. 다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 끝났습니다. 줄기야 이까지는 이제 설명 끝. 오늘 어디까지 나가요? 오늘 프린트 어디까지 해줬니? 142쪽까지요. 네, 그럼 142쪽까지 나갈 거야. 잠깐만요. 142쪽까지 나갈 거야. 많이 나와요. 142쪽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 맞나? 좀 많아요. 아, 우선 해보고 할까요, 그러면? 128페이지 조금까지 먼저 좀 해보고 넘어갈까? 네. 자, 이번에 1번 다시 볼게요. 얘가 10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위에 요 네모에서 10의 단위로 돼 있는 걸 다 찾는 거야. 얘랑 밑줄을 다 치죠. 빠진 거 없이. 네, 이렇게 쳤잖아요. 그거의 1의 자리를, 이 밑줄 친 거에 1의 자리를 여기다 나열한 거야. 순서대로. 여기 0 여기 있죠?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12 여기 있죠?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14. 그 다음에 15. 그 다음 17. 18. 다 있죠? 그럼 이제 20으로 넘어가야지. 계속 이거를 40까지 하는 거야. 근데 네가 헷갈리지 않게 다른 걸로 표시를 하든지 세모로 표시를 하든지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다 여기는 쉽죠? 자, 이제 요걸 기본으로 이제 도수분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분포표는 말 그대로 표잖아요. 요런 식으로 표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 있죠? 네, 요거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도수분포표 만드는 거를 생각하셔라 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용어들을 자, 계급이 뭐냐? 변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거 하나하나가 다 계급이에요.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했죠. 네. 그럼 얘 계급이 몇 개냐 그러면 몇 개라고 해야 돼? 4개라고 해야 돼. 하나하나가 다 계급이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요게 계급이고. 계급의 크기는 한 계급을 봤을 때 요 점수에서 요 점수까지 몇 차이 나냐? 몇 차이 나요? 10 차이 나죠? 그럼 계급의 크기는 10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계산하는 방식은 제일 큰 수인 70에서 60을 뺀 거야. 네. 이렇게 하면 계급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여기도 됐죠? 계급의 개수는, 네. 방금 얘기한 계급이 몇 개냐 물어본 게 계급의 개수죠. 네. 하나하나가 계급인 거고, 계급의 개수는 4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계급값. 계급값은 지금 이렇게 표로 보면 여기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60에서 70점짜리가 3명 있다는 건 알아. 근데 여기에 이 표만 봤을 때 문제는 그 3명이 정확한 점수가 몇 점인지를 몰라.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는 이 3명이 61점인지 64점인지 68점인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이 계급만의 대표하는 숫자를 만드는 거야. 그게 계급값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표하는 거는 그냥 이 수랑 이 수의 가운데 숫자. 네, 그게 계급값이에요. 그냥 여기 보시면 한 계급을 보면 얘는 70이랑 60을 더하고 나누기 2하면 되는 거야. 그럼 2개 더하고 나누기 2하면 65죠. 근데 그냥 봐도 60이라서 70 가운데 65겠죠. 네, 그러니까 계급값이 얘는 65고 그 다음 밑에 것도 다 하나하나씩 계급마다 계산하는 거야. 75, 얘는 85, 얘는 95. 이렇게 계급마다 계급값이 따로 있다. 자, 요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계급값이고 그 다음에 도수. 자, 도수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앞에 우리가 배웠던 변량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량이 각 개개인의 점수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도수가 그 개개인의 점수의 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도수분포 표는, 네, 주어진 전체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눴는지, 네, 조사에 나타낸 표. 그래서 도수분포 표가 그거 방금 위에 있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자, 요게 이제 만드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만드는 방식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변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표만 나왔어. 우선 하면서 얘기할게요. 네, 표만 나왔어. 자, 이렇게 자료가 보이시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계급값이 있는지 먼저 다 생각하시면 돼요. 4랑 8 사이의 계급값은 몇일까요? 2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거예요. 그럼 몇이에요? 6이죠? 그럼 여기다 제가 계획값을 다 표시를 할게요. 얘는 6이고. 그럼 얘는 몇이겠어요? 10이죠. 그냥 2씩 더해도 느낌 오시죠? 얘는 그럼 14, 얘는 18, 얘는 22. 이게 계급값일 거예요. 자, 뭐 필요한 거는 그냥 우선 써놓고 이렇게 확인을 합시다. 자, 이제 시키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횟수와 같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도서관 이용 횟수와 같이 자료를 수량으로, 지금 수량으로 나타낸 게 뭐야? 얘잖아. 네, 여기가 도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변량이 4회 이상, 그 다음에 8회 미만의 자료는 8개. 4회 이상 8회 미만이 8개로 보이시죠? 네, 이걸 읽으시면 되고. 그 밑에 2번. 변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뭐라고 해요? 변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얘기한다. 계급의 개수는 그래서 4에서 8, 8에서 12, 12에서 16, 16에서 20, 20에서 24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계급으로 나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요.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양끝 값의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양끝 값에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써야 되니? 양끝 값의 차이다. 아니잖아. 얘는 뭐라고 써야 되니? 3번은.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양끝 값의 차? 계급의 양끝 값의 차. 차.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몰라요. 근데 그다음 차에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우선 뭐 이렇게 하래요. 자, 네. 네. 계급의 크기는 그래서 네, 지금 24에서 20을 빼고 8에서 4를 뺀 것처럼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상한데? 아, 계급의 크기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범위가 몇이냐 이 얘기를 한 거였네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계급값을 생각하고 있었네. 죄송해요. 나 변량에 속하는 계급을 찾을 수 있다. 이 횟수가 21회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21회가 속하는 계급이 뭐예요? 20회 이상 24회 미만이잖아요. 네, 이것을 한 얘기고.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하고, 네, 이용 횟수 12회 이상 16회 미만의 계급의 도수는 14명? 네, 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외우셔야지 조금 풀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서 푸시면 된다.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으로 가면 이제 여기 옆에가 이게 변량이잖아요. 도수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세란 얘기예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이
표만 주어지고 이 도수분포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만들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뭘 써야 되냐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옆에다 쓰는 거를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구분을 지을 건데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제목을 써야 돼. 뭐에 대한 표냐? 이걸 제목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윗몸 일으키기. 네, 정확하게 쓰면은 선호대반 남학생의 윗몸 일으키기 횟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윗몸 일으키기 횟수라고 여기다 써야 되는 건데 얘는 그냥 횟수라고만 써놨네요. 네, 원래는 윗몸 일으키기 횟수라고 써야죠. 그랬을 때 이제 구간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제목 자리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인원수, 여기가 도수 자리예요. 네, 몇 명 이렇게 쓰는 거냐 이렇게 자리를 알아두셔야 되고 구간을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좋냐면 제일 작은 수랑 제일 큰 수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제일 작은 수가 여기서 뭐예요? 8, 아니 4. 4죠? 제일 큰 수는 뭐예요? 33. 33이 제일 큰가요? 네, 그쵸? 그러면은 4부터 34니까 몇 줄 거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기가 0부터 10 그리고 맨 마지막이 그럼 뭐가 돼요? 30부터 40까지죠. 33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10에서 20, 20에서 30. 요건 이해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 맨 앞에는 이상, 맨 뒤에는 미만. 이상 미만 아시죠? 그러니까는 미만이란 얘기는 10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 1의 자리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 10부터 19까지가 되는 거야. 네, 20부터 29까지, 30부터 39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 미만을 항상 이렇게 정해 주셔야 돼요. 이거 표 없을 때 아예 쓰는 걸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라고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제 아까 했던 방식대로 세면 됩니다. 네, 그래서 1의 자리 먼저 세면 4, 9, 8. 자, 이렇게 해서 3개. 그 다음에 10의 자리 세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 그 다음 20의 자리 세면 하나, 둘, 셋, 4개. 넷, 5개. 6개 아니에요? 5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있구나. 6개. 네,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밑줄 안 친 애들 세면 되죠? 2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마지막에는 횟수인 다 더하니까 몇 개요? 15개. 이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엔 합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순서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친절하게 이렇게 표가 옆에 나와 있지 않아. 네, 문제에서. 저 짝대기 있잖아요. 네. 5개 되면 한국. 5개 되면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쵸. 네, 가운데. 5개 하나. 뭐 이렇게도 표시하고 짝대기를 이렇게도 표시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발을정자로. 네, 이런 걸로도 세는 방식은 뭐 여러분들 마음이니까요. 네, 이걸 쓰라고 하는 문제는 없어요. 네, 이걸 쓰라고 하는 문제는 없는데 세는 거를 네, 어떻게 세는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다 친절하게 옆에 표가 있죠. 네, 그러니까는 표대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3번만 하고 또 이따가 문제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의 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발음이 안 되냐? 도수분포표. 자, 도수분포표. 네. 그런데 계급의 크기는 몇이냐? 그럼 계급의 크기는 몇이에요? 계급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45에서 40을 뺀 거니까 계급의 크기는 각 계급마다 5씩 차이가 난다. 자, 이해되셨죠? 계급의 개수는 몇 개예요? 5개. 네, 5개죠. 52g 달걀이 속한 계급이 어디예요? 50 이상 55개. 네, 50
쓰실 때에는 단위를 쓰셔야 돼요. 50g 이상, 55g 미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5g 이상, 60g 이하의 계급의 도수? 계급의 도수는 17. 55g 이상, 60g 이하잖아. 근데 왜 이하라고 나왔지?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미만이라고 나와야죠. 여기 미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이 자료 뭐 어디 보고한 거 아니잖아. 그냥 표만 있는 상황이죠? 3번. 자료가 없지? 네. 그러면 여기에 말이 잘못 써 있어요. 이게 이하가 아니죠?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계급의 도수는 55에서 60은 15.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문제가 잘못 나왔네요.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요? 너무 쉽나? 자, 이제 도수분포표의 이해. 자, 도수분포표의 이해는 퍼센트 구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 도수 중에 내가 해당하는 계급의 도수를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몇 퍼센트냐. 네, 요거를 확인하는 부분이어서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번을 보시면 태연이네 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내는 도수표이다. 네모 안에 알맞는 수를 써넣어라.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어디야? 얘죠. 10명이므로 그 계급은 11 이상 그 다음에 15 미만 요거다. 자, 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필기구가 7개인 학생이 속한 계급의 도수 7개 어딨니? 필기구 수가 7개. 7개인 학생이 속한 계급. 7개인 학생이 속한 계급은 얘죠? 7 이상이니까. 네. 그래서 이 계급의 도수. 자, 그래서 7개 이상 11 미만이고 계급의 도수는 8이죠. 네. 이렇게 표를 보고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필기구가 11개 미만인 학생 수. 11개 미만이라 그랬어요. 11개 미만이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이거 2개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개 미만이면 얘랑 얘랑 합친 거죠. 그래서 13개예요. 그러면은 밑에 나와 있는 거를 다시 볼게요. 3개에서 7개 미만의 학생 수가 아까 몇이었지? 5랑 8이었어요. 네.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어서 합쳐서 13.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요. 계속 있어요. 이거 한 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가 계속 있네. 옆에 4번도 해야 되겠네요. 자, 필기구를 적게 가지고 있는 쪽에서 12번째인 학생이 속한 계급. 12번째면 다른 색깔로 표시하면 여기 써야 되는 거죠? 네. 아니다. 12번째면 여기가 아니지. 12번째면 요 인원을 세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13이잖아요. 그럼 12번, 여기가 13번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번째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주시면은 5 더하기 8을 해서 13명인데, 그래서 12번째 있는 애는 7에서 11 미만에 있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 5번. 필기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5번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번째니까 여기 사이에 있겠죠? 네. 그래서 1이랑 6을 더해서 7인데, 그래서 15개 이상 19개 미만 사이에 5번째인 학생이 있다. 마지막 6번. 필기구 수가 15 이상 19 미만의 학생 수의 백분율. 15 이상 19가 6명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6명이고, 그럼 전체가 30명이어서 30분의 6명 곱하기 100을 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20%. 네.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약분하면 5가 되는데, 5랑 100이랑 약분하면 20이 돼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백분율 얘기를 한 거였어요.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우선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리고 아까 전처럼 왼쪽에 있는 건 문제만 먼저 풀게요. 32페이지까지 왼쪽에 있는 문제만 풀게요. 번호를 얘기를 할까요? 그냥 이것만 풀면 되는 건데. 2번이랑 그러네. 다 풀었구나. 2번. 2번만 풀면 되네요. 다 2번이었네요. 142까지 2번만 다 풀어보세요. 왼쪽에 있는 2번. 맞죠? 뭐야? 70점 미만의 학생 수 70점 미만이면 5번이 5번. 왜 2번에 5번이라면서? 아, 5번이 5번. 90점 이상 100점 미만? 그냥 그거 맞지? 네, 25분의 2 곱하기 5번에 100이잖아요. 아니 4구나. 얼마나 싶은 거지? 맞아요. 4라고요? 아니죠, 8이죠. 아니 그러니까 답이 8이라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있어요. 뭐가 있죠? 이게 2에다 4를 곱하면 8이잖아요. 비밀이래요. 네. 근데 저 이거 20으로 봤어요. 알겠어요. 네, 저 130쪽에 네. 2번에 2번 130쪽에 2번에 2번. 2번에 2번이요. 네, 이거 뭐야? 그거 그냥 3번에서 질문. 안 써져요? 네. 자, 표시해 줄게요, 그러면. 자, 먼저 1에서 5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1에서 5는 어딨냐? 3이랑 5 미만이니까 5 포함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이랑 2, 3개. 쭉 오케이? 네, 그 다음 5에서 10 미만, 5에서 10 미만은 요거 8. 그 다음에 9, 5, 6, 8. 몇 개예요? 3, 5, 1, 6, 5. 다시 3, 5, 1, 5 맞아요? 3, 5, 1, 6. 아니 5에서 10이라고요. 아니, 답을요. 맞냐고. 아니 그걸 왜 말하는 거야? 조용히 해, 지금 하잖아. 네. 답지었어도 뭔가. 4개. 4개? 다시. 왜 표시해놨는데 개수를 못 세? 잘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헷갈려 칠하잖아요. 아, 하늘색 보라고, 하늘색. 5개요. 아니, 표시해놓고도 못 쓰면 끝난 거야. 여기는 할 게 없어. 저 위에 8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못 찾으면 끝난 거야. 이거 실수하면 끝이야. 더 뭐 방법이 없어. 자, 그 다음에 10에서 15. 15는 포함 안 해요. 네, 10에서 14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 하나 있고. 이거 하나뿐이 없네? 그죠? 이게 다죠. 자, 이렇게 하나 표시하고. 15에서 20. 15에서 19까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개고. 20에서 25. 마지막. 무슨 색으로 할까? 보라색. 20에서 2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죠? 어딘가 하나. 이해되셨죠? 20명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쓰면 나? 이거 21잖아. 가로가 3이고 세로가 7이잖아. 21잖아. 들었어요. 이렇게 짜맞추기 하다 틀리는 거라고요. 20건이. 20을 하나 빼먹어. 네.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윤이는 뭘 빼먹으셨어요? 저기
아까 그 위에 팔 응. 빼먹었을 때. 아하. 그러니까 빼먹으면은 틀릴 수밖에, 뭐 방법이 없어요. 네, 빼먹으면. 네, 이건 그냥 틀린 거야. 빼먹는 순간에. 네, 그래서 이렇게 안 빼먹게 표시를 하면서 푸셔야 된다. 그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선생님 스스로 정박 문제는 안 풀어요. 뭐 이따 시간 남을 때 할 거야. 진도는 더 나갈 거니까. 네. 왜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진도를? 그 마음만 받을게요. 네, 자, 이제 몇 페이지냐, 여기. 134페이지. 히스토그램에서 넓이까지만. 네, 히스토그램. 네, 요거를 하게 될 텐데, 히스토그램은 초등학교 때는 뭐로 배운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막대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막대 그래프 기억나요? 네. 아니요? 막대기 짝했어요. 네. 얘랑 차이는 뭐냐면, 막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렸어. 초등학교 때는. 면을 다 색칠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색칠을 했지. 그랬어요? 네.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그린 게 각자 이렇게. 각자 이런 식으로 그린 거를 막대 그래프. 그럼 안 돼요? 네. 근데 여기 있는 히스토그램은 면을 다 색칠을 해야 된다. 네. 그 차이만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랑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뭘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볼 거냐면, 아까 푼 거 가지고 좀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한 게 요게 있었잖아요? 요걸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에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 배웠던 것처럼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가로 세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세로인 거고요. 얘가 가로예요. 이렇게 제목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여기인 거죠. 그 다음에 며칠이 여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방문자 수는 계급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을 다 표시하시면 돼요. 0에서부터 5 미만, 5에서부터 10 미만, 10에서부터 15 미만, 15에서 20 미만, 20에서 25 미만, 여기까지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계급을 다 여기다 표시했죠? 그런 다음에 도수도 이제 표시하셔야 되는데, 이제 인원수를 보고 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한 칸이 한 명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몇 명이 최대야? 6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몇 명이야? 3명이었죠? 네, 그러면은 0에서 5가 3명이니까 3칸까지만 색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5명이니까 5명까지만 색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1명이니까 1명, 6명이니까 여기까지겠죠? 근데 그 옆에도 6명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색칠하면 이게 히스토그램이에요. 한마디로 가로 세로를 정하는 것만 제대로 아시면 되죠. 그래서 가로는 아까 도수표에서 왼쪽이 가로 자리고 오른쪽이 세로 자리다. 네, 이것만 아시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표를 보고 계급으로 이렇게 가로를 나눠 주시고, 인원수를 보고 한 칸에 몇 명인지 인원수가 많으면 한 칸에 2명씩 해도 되고요. 인원수가 더 많으면 한 칸에 5명씩으로 해도 돼요. 그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숫자는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몇 명 없으니까 그냥 한 칸에 1명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주고 그리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렸으면 얘 넓이 구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넓이 구하는 식이 뭐냐면, 이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한 게 전체 넓이가 되는 거예요. 도형의 넓이가. 자,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전체, 한마디로 가로의 길이는 얘를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하나를 여기다 붙이고 얘도 그 위에다 붙이고 그러면은 긴 직사각형이 될 거 아니야. 왜냐면 가로의 폭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로는 계급의 크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 이렇게 위에다 쌓아가지고 네, 다 그리시면 세로는 도수의 총합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봤을 때 계급의 크기가 지금 얘에서 얘 뺀 게 계급의 크기죠?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가 5고요. 도수의 총합이 얘죠? 다 합친 게 도수의 총합이니까 21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넓이는 5 곱하기 21을 해서 105가 전체 넓이가 된다. 요게 조금 넓이 구하는 거 공식으로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 히스토그램의 넓이 구하는 식이라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외우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그냥 각자 구해서 다 더해도 105는 나와요. 네. 근데 그게 더 불편하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하나씩 다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히스토그램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 얘기는 이제 다 했어요. 뭐 용어가 특별한 게 나오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가로축은 계급의 양 끝각을 차례대로 표시한다. 계급을 표시한다는 거고 세로는 도수를 표시한다. 이 얘기가 이 내용이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걸 그대로 여기다가 하면 되겠죠. 여기다 하면은 5에서 10, 그 다음에 10에서 15가 8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5에서 20은 10이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20에서 25가 7?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25에서 30이 2? 여기까지네요. 자, 이게 표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이 히스토그램의 전체 넓이가 뭐냐, 그러면, 계급의 크기가 5죠? 전체 인원이 30이니까, 5 곱하기 30에서 150,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는 방식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가로축에는 여긴 뭐라고 써야 돼? 턱걸이 횟수? 그냥 횟수라고 써야 되나요? 양 끝각. 계급의 양 끝각 값을 각 계급의 세로축에는 네, 도수를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3번을 하고 갈까? 3번 다음 중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여라. 계급의 개수 얘랑 연결되어야 되는 게 뭐야? 직사각형의 계급의 도수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죠. 네. 요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는 네, 지금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멈췄어. 네, 가로의 길이가 네, 지금 끝났어? 내일 알려줄게. 고생했어. 그리고 계급의 개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개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자,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자, 그 다음 5로 바로 갈게요. 이게 아까 넓이 구하는 거 얘기한 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급의 개수는 직사각형의 개수, 계급의 크기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고 계급의 도수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얘를 보고 네, 넓이는 아직 안 나오네. 네, 직사각형의 네, 계급의 크기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계급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60에서 50을 빼서 10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계급의 크기가 지금 10인 걸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는 지금 제가 밑줄 친 게 개수겠죠? 막대기가 몇 개 있냐? 5개 있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개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60에서 70점 미만의 계급의 도수 60에서 70이면 몇이야? 6명이에요. 네, 그래서 60에서 70 미만의 계급의 도수는 해당 계급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인원수를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6명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표를 봤을 때에는 어차피 문제에서 뭐 물어볼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제 이걸 보면 여기다가 인원수를 그냥 써요. 이렇게 써서 풀면 조금 더 쉬워요. 네. 문제에서 시키는 걸 확인하기가. 네. 그래서 칸을 그냥 미리 세두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시키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써놓고. 줄을 따라가지고 몇인지 확인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괜히 하나하나씩 뭐 여기는 여기 5, 9 막 이렇게 해서 6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먼저 다 세놓으세요. 네,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담이네반 전체 학생 수는 방금 제가 얘기한 게 필요하겠죠? 네, 5, 6, 8, 11, 3이 다 더해지는 거잖아요. 5, 6, 8, 11, 3 어차피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셋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세 주시면 합이 몇이야? 합이 몇이니? 22에다가 33? 네, 이렇게 되겠죠. 11, 11, 11 더해져서. 그래서 도수의 총합은 각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의 합과 같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할 얘기 없어요. 백분율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 설명이 끝나겠죠? 히스토그램의 넓이. 네. 아니네, 찢겨진 부분까지 있네. 괜찮으시면 저쪽까지 숙제를 합시다. 우선은 아니에요, 다 해야죠. 네. 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은 다 하려고요. 네. 너무 많아요. 좀 이따요? 네. 알겠어. 그러면은 또 137까지 왼쪽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조금 이따 할게요. 찢어진 거 아니에요? 찢어진 거 해야죠. 네. 근데 찢어진 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어려운 게 문제 아니잖아요. 하기 쉬운. 집에 가. 안 그러면. 돼요. 네. 너 시험 점수나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네 어머니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66점이라고. 공부를 너무 안 한다고. 그럼 너보다 나. 아니 그럼 66점이라고 자랑하는 거잖아. 왜 나한테? 중요한 건 니네 어머니가 얘를 모른다는 거지. 제가 말하면 되죠. 응. 너가 말해. 아니 내가 뭐 근데 66점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냥 니네 둘이는 그런 관계예요. 네. 아니나요? 서로 한마디 하면은 서로 뭐라 하는 그런 관계. 자, 이제 마지막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넓이 구하는 식을 외우시라고 그랬죠. 가로가 얘가 가로죠. 얘가 세로고. 그래서 계급의 크기 곱하기 그 계급의 도수.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 한 막대기 하나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가로 곱하기 계급의 도수의 총합. 네, 그래서 그걸 다 더한 게 되는 거다. 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걸 외우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요것만. 그래서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더 내용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게 될 건데, 자, 먼저 보면은 뭐 1번에 보니까 민선에 반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빈칸에 알맞는 것을 써넣어라. 계급의 크기가 네, 지금 이 한 칸이 몇이냐는 얘기죠. 10분이므로
네. 가로의 길이는 네, 10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2번에는 도수가 5명인 계급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5명인 계급이니까 지금 요거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럼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5여서 50이다. 뭐 이 얘기하고 싶은 거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뭐 요 중간 과정은 솔직히 필요가 없죠. 각자 그냥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한 칸 한 칸씩. 얘가 1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1번 넓이식이고 얘가 2번이었어요. 이게 3번이고 그럼 3번이면 10 곱하기 8이네요. 이게 3번이고 4번은 네, 10 곱하기 4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10 곱하기 1이죠. 네, 이렇게 다 해보니까 자 어차피 가로가 다 똑같죠. 가로가 다 1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배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10으로 다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묶으니까 뒤에 있는 5랑 10이랑 8이랑 4랑 1을 다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니까 자 몇이 되니? 28. 28? 네, 그래서 280. 10 곱하기 28이어서 280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이다. 자, 요게 여기 내용에 다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네, 도수의 총합. 요게 식이 된다는 얘기고 5번은 또 뭐야?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므로 네, 계급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네. 그러니까 도수가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넓이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높이가 높아질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범위는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네. 왜 네가 놀래냐? 깜짝 놀래. 난 제목은 웃겨가지고 이거 떨어뜨는데 제가 놀래. 너 또 졸리고 있었지? 잘 떨어뜨렸다 야. 이러나. 잘 놀래 원래? 네가 딱 떨어뜨리니까 지금 엄청 놀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그게 보이니까 너무 웃기거든. 자, 도수분포 다각형은 여기 있는 히스토그램이 있으면 히스토그램에 이렇게 중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이게 계급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급 값을 이렇게 여기도 중점이 있고 바닥까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을 하나씩 점에서 점까지 이렇게 이어주면 이 모양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 다각형이다.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 칠각형이란 얘기야.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넓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다각형의 넓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방금 전에 히스토그램 전체 넓이 구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에요. 완전 빈칸에 있잖아, 빈 공간. 네. 그 빈 공간이 여기에서 그리면 우리는 합동도 배웠잖아요? 요거랑 요게 합동이에요. 근데 여기 색칠이 돼 있고 여기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 색칠되어 있는 걸 여기다 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의 전체 넓이랑 네, 얘도 여기다 메꿀 수 있겠죠? 얘도 여기다 메꾸고 이렇게 다 메꿔줘요. 전부 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의 전체 넓이랑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똑같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 안 배웠는데. 아, 너는 안 배워. 얘는 되게 도수분포 다각형을 나가고 있다 그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배워는 벌써 이걸 나가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간다는데 진도가? 그게 아니라 쌤이 수 A랑 수 B로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 다 나가는 단원이 있고 이 선생님 나가는 단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번갈아 가면서 나가는 거지. 번갈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가요. 뭐처럼? 그게 그 얘기잖아. 달라요. 네, 알겠어요. 다르대요. 네, 아무튼 선생님 2명이 따로따로 진도 나간대요. 네, 그렇게.
자, 그 다음. 찢어지는. 이제 여기는 또 계산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찢어진 경우. 아휴, 잘 들어. 마음이 찢어지죠? 네,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찢겨라. 뭐 앞에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뭐 설명은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찢어진, 도수 뭐 이런 게 나왔어. 당연히 전체 인원수에서 얘네 인원수를 알잖아요. 1명, 얘는 3명, 얘는 5명, 얘는 몇 명이야? 2명, 1명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빈칸이 있죠? 이 빈칸은 20명에서 얘네 더한 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20 빼기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8까지 그려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원래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 얘기가 다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완성을 다 시켰으면 여기가 8명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네. 여긴 빈칸이었네. 여기가 5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명이고 그래서 얘가 몇 명이냐 물어봤으니까 얘가 8명이 됐겠죠. 네, 자 이렇게 확인하시라. 그래서 기역을 제외한 계급의 도수의 합. 기역이 뭔데? 기역이 어디? 빈칸 얘기하는 거죠? 8. 네, 아니죠. 12죠. 기억이 제일. 여기는 12가 되는 거고 전체 학생 수는 20명이 돼서 그래서 이거 뺐단 얘기잖아요. 방금 한 게. 그래서 여기에 20 빼기 12를 해서 8이란 얘기고 그래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몇이었냐? 몇 회에서 몇 회였냐? 얘가 6회에서 8회 미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네. 자, 이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인원수 셀 수 있죠? 여기 찔끔이라도 이렇게 보이는 데들 있죠? 다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몇 칸인지 다 확인되니까 방금 왼쪽에 한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퍼센트 구하는 것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은 여기까지. 몇 분이니? 22분이네요. 저희 수업 몇 시에 끝나는지 모르시죠? 진도 나왔으니까 들어와야 돼. 네, 모르죠. 우리 8시. 저희 7시 45분에 끝나요. 40분에 정리하면 네. 7시 45분에 끝나고, 네. 근데 애들이 7시 한 40분 되면 하기 싫어서 가방 달라고 해요. 네. 해리? 그래서 그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제자리에 가면 나가라. 어? 끝났잖아요. 가? 선생님, 네. 이현이